내가 조금 더 일찍 탁사정에 목을 치고 무장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면 경이 이렇게 반역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오. 내 진심으로 상장군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오. 현종은 연회장에서 최질에게 술 한 잔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진심을 털어놓았고, 최질은 잠깐 현종의 말에 동요되는 듯 보였으나 곧 내가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것 같으냐면서 술병을 깨며 또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김우는 최질로부터 이런 온갖 모욕을 다 받으면서도 만약 지금이라도 황제인 자신을 거란에 친조 보내는 걸 멈추기만 하면 최질에게 영원히 용맹하고 존경받는 고려의 장수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현종의 넓은 아량과 이해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까지 성군인 현종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 또한 무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는 모욕을 당하게 된 것까지 모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인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진심은 최질과 김훈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죠. 물론 현종이 최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과 그를 용서하고자 함은 모두 다 진짜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음으로써 최질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쯤은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니까요.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까지 시원하게 걷어차고만 최질을 보면서 현종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냉정한 군주가 되자 작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무관들에게 최종적으로 다 함께 한잔하면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길, 경들도 아시겠지만 태우께서 날 낳으시다가 목숨을 잃게 되시며 내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생명을 빼앗고 시작하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군주가 된다면 절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빼앗지 않고 그 어떤 대역죄인에게도 차명을 내리지 않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했으나, 그 누군가를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안의 연민에 갇혀 황제의 책무를 뒤로하는 무책임한 황제가 되지 않기로 했소.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 고려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들 수 있는 강인한 군주가 될 것이오. 현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목숨을 잃게 했던 자신의 업보를 상기하면서 탁사정 같은 인간에게도 차명을 내리지 않고 기껏해야 귀양을 보내는 걸로 죄를 마무리할 정도로 생명을 소중히 여겼지만, 아나무인 최질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었고 이 자리에 있는 무관들을 모두 죽일 생각에 마음이 참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었기에 술을 한 잔 더 마시며 자신이 이리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무관들에게 털어놓으며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곧 저승으로 갈 무관들의 얼굴을 보며 무거워진 마음을 가라앉힌 현종은 술을 한 잔 마셔 술잔을 모두 비웠으니 빈 술잔을 잡은 손에 힘이 너무 꽉 들어가 마치 술잔이 깨져나갈 듯 했고, 현종의 눈꺼풀도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최질과 무관들은 현종의 말을 듣고도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고, 오로지 무릎을 꿇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던 김훈만이 현종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어렴풋이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종의 말을 들으면서 눈에 가득 눈물이 고인 김훈은 자신의 마지막을 짐작이라도 한 듯 침통한 심정이 되어 현종을 바라보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최질과 무관들은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며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현종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종은 드디어 결심했단 듯이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고, 쨍그랑 소리에 정신이 난 최질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탁 치며 현종을 노려보아 장락궁 연회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죠. 서늘해진 연회장 사이로 현종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관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지시하길, 황제의 군사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 저 역도들을 모두 처단해버려라. 그러자 가면을 쓰고 있던 무관들이 시원하게 가면을 벗어 드러날리자 그 실체가 드러났으니 친종장군 지체문, 중랑장 도용수 등의 용맹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종의 군사들은 칼을 뽑아들어 장락궁에 모여있던 역도의 무리 19명에게 일제히 칼을 들며 공격을 하였으니, 최질과 군사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놀라 자빠지며 급하게 칼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술을 잔뜩 먹은 상태였던 역도들은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들기조차 힘들어하며 황제의 군사들에게 칼을 제대로 겨누지조차 못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역도의 무리들은 제압되었고, 마지막까지 싸우며 버티던 최질 또한 곧 황제 현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자신이 패배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던 최질은 분해서 어찌할 줄 몰라하며 현종을 노려보았고, 현종은 최질을 향해 상장군,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네. 상장군이 제발 그 기회를 잡아주기를 내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네. 허나 마지막 기회까지 내팽개치는 그대를 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통주성을 지켜내가며 고려를 위해 싸웠던
자네의 용맹함은 내 영원히 잊지 않을 걸세. 그럼 이만 잘 가도록 하시게. 그렇게 무신들의 반란을 주도하면서 무신들의 세상을 꿈꾸었던 최질은 약 4개월 동안 짧게 정권을 잡고는 현종의 칼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기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고 기문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었다며 그깟 지방 호족 한 명에게 속아서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 한스럽다며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죠. 기문은 최질에 비해서는 양호한 사람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또한 반란을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기에 장락궁에서의 죽음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지체문이 현종에게 말하길 충주에서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 하였던 대역죄인 박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그놈까지 처리하고 오겠다고 급하게 연회장을 떠나서 박진의 거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친아들 2명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박진은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양아들까지 죽이며 아들 셋의 죽음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고 그만 그 자리에서 실성을 해버리고 말았죠. 멍하니 양아들의 시체 옆에 앉아있던 박진은 칼싸움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역도의 무리들이 모두 처단됐다는 걸 눈치챘고 이제 곧 자기도 죽을 목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실성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박진과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양아들을 발견한 지체문이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길 내 이놈. 이 간사한 뱀 같은 인간아. 내가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고려를 거란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대역죄를 받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친아들의 복수를 한다고 설쳐대던 놈이 양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했으니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또 어디 있더냐?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도 내가 저승에 가서 편히 살 줄 아느냐? 너 같은 놈은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단 한순간도 편히 발 뻗고 자지 못할 것이다. 너 같은 놈에게는 잘 가라는 말도 아깝다. 라면서 칼을 휘둘러 박진의 목을 쳤고 박진의 경동맥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철철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기까지 몇 초간의 순간 박진은 양아들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자신의 손을 양아들에게 뻗어보았지만 차마 그 손이 양아들에게 닿기 전 숨이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체문은 박진의 목숨까지 거두고 난 뒤 다시 현종에 있는 장락궁으로 찾아가서 간악한 박진까지 처단했다고 보고하였고 황제는 그제야 모든 거사가 끝난 것을 알고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현종은 이번 거사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준 이자림과 지체문 도용수 등을 보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하였고 곧 서북면 행영 도병마사와 원성까지 나타나 모든 거사가 성공리에 끝나 현종이 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현종은 뒤늦게 나타난 원성에게 다가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원성은 현종에게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고했습니다. 뛰어난 기지를 발휘해준 원성을 보면서 현종은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원래도 연정을 갖고 있던 원성에게 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원성왕후와 무관들은 현종에게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일단 서경성에 머무른 후에 내일 개경성으로 출발하자고 말을 했으나 현종은 그럴 수 없다며 당장 출발해야 한다 했어요. 현종이 생각하기에는 개경성 안에 있는 신하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들을 구해야 했고 또 만약 장락궁에 있던 무관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개경에 남아있던 무관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들이 성문을 잠그고 현종과 군사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개경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정리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종과 신하들은 개경으로 출발하였고 무사히 개경성 안까지 들어가서 궁궐 안에 잡혀있던 재상들을 구해내고 남은 무관들에게 서경성에서의 상황을 전했죠. 또한 현종이 개경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말하길 개경에 남아있던 고려의 백성들은 짐이 거란의 친조를 이행하러 간 줄 알고 매우 비통한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것이오. 허나 내가 백성들에게 기존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고려는 거란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거란에 친조하는 일은 없소. 우리는 끝까지 거란과 싸울 것이며 짐은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내가 이리 돌아왔소. 현종은 자신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얼굴 만면에 미소를 띄었고 한편 현종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황당해하며 어처구니 없어하는 무관들을 보며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고려의 무관들은 들으시오. 그대들이 따르고 추앙하던 최질 상장군은 장락궁에서 이미 처단되고 말았소. 설마 개경에 남은 무리들끼리 힘을 합하여 나를 겁박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당장 접는 게 좋을 것이오. 지금 서북면과 동북면의 군사들이 이 개경을 향해 오고 있으니 만약 짐을 겁박하기라도 한다면 그대들도 최질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테니 말이오. 다만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고려와 고려 백성들을 위해
원래 무장의 자리로 돌아가 주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잘못은 다 없던 일로 할 것이오. 현종은 개경에 남아있던 군사들이 최질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 또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관에 든 쥐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을 시해하려 들지도 모른다 생각했기에 이미 서북면과 동북면의 군사들에게 알려서 일부 군사들을 개경성으로 오게 명령해 놓았고 그들은 이미 개경 근처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현종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된 개경의 무관들은 모두 현종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빌었으며 성군이자 대인배인 현종은 그들을 용서하고 앞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에만 전념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종은 서경 장락궁에서 최지를 비롯한 무관 19명을 모두 척결하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려거란 전쟁 제작진이 발표하길 한국 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알려진 귀주대첩의 재현을 위해 2022년 겨울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고 자부한다며 러닝타임만 무려 30분에 달하는 귀주대첩 시는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병력 묘사와 전쟁에 임하는 양국의 전략과 감정까지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작진들이 전력을 쏟아냈다고 자랑했는데요. 과연 고려거란 전쟁의 귀주대첩 시는 얼마나 생생하고 흥미로울지 남은 사회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